옛날 한강 너머 청풍고을이라는 한 마을에 칠복이라는 사내가 나타났답니다. 그놈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놈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으니 바로 주먹이 먼저 나가는 망나니였다는 것이지요. 사실 칠복이는 못생기지도 않았고 멍청하지도 않았습니다. 28살의 나이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널찍한 건장한 체격에다 눈빛도 매서워서 보기에 따라서는 제법 듬직해 보이기도 했지요.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고 말솜씨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문제는 성질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저놈은 조심해라. 건드리면 주먹이 날아온다. 말로 해서 통할 놈이 아니야. 무서운 놈이야, 정말. 지난번에도 장터에서 쉿! 소리 내지 마라. 들린다.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칠복이 자신도 이런 자신의 성질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를 다스려라, 참을 인을 새겨라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했지만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치 몸속에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 그가 이 청풍 고을에 나타난 것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떠돌던 그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장터로 향했지요. 혹시나 해서 품상일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고 옷은 남루하여 거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은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장터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 생선을 파는 상인,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까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장수의 솥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고 갓 구운 붕어빵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답니다. 칠복이는 배가 고픈 참에 그 모습들이 더욱 간절하게 보였습니다. 아, 배고프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나? 그는 한숨을 쉬며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험상궂은 모습을 보고는 모두 피해 다녔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푸죽간 상인이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도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이런 망할년들이 돈도 제대로 없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해.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제발. 내일? 내일은 무슨 개뿔. 당장 돈을 다 내놓지 못하겠어.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그게 내가 알 바냐? 돈 없으면 고기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더니 상인이 어린아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는 그만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입던 옷도 더러워졌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다쳤어? 어디 보자. 훌쩍, 엄마 아파요. 돈도 없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다음부터는 돈 들고 와. 상인이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칠복이의 눈이 번쩍 뒤집혔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고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지요. 이 개 같은 놈아, 어린 것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느냐? 칠복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성큼성큼 다가가자 상인이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이놈이 남의 장사에 왜 끼어들어? 장사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돈 몇 푼 때문에 어린 것을 때릴 수 있단 말이냐? 야, 이놈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맞다. 이런 미친놈을 거지 주제에 감히. 칠복이의 주먹이 번개처럼 상인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인은 코피를 쏟으며 뒤로 나동그라졌고 푸죽간의 고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며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아이고, 사람 죽이려 하는구나. 이놈은 완전 미친놈이야. 어서 포졸 불러라. 무서워라, 무서워. 어서 도망가자. 김첨지 죽었나? 일어나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칠복이에게 깊이 절을 하며 고마워했지만 칠복이는 그것도 볼 틈이 없었지요.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거든요. 저기다. 저 사내를 잡아라. 난동 부리는 놈이 저기 있다. 어디로 갔나? 놓치지 마라. 건방진 놈 같으니. 칠복이는 또 이런 일이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또 주먹이 먼저 나간 것이지요. 그는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도망가는구나. 빨리 쫓아가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지만 칠복이는 숨이 차도록 달려서 마을 끝자락까지 도망쳐왔습니다. 헥헥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성질만 아니면 그제야 주변을 둘러본 칠복이는 어떤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는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단정하게 지어진 집이었고 담장에는 가을 국화와 능소화가 곱게 피어 있었지요.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답니다. 대문 옆에는 춘심거사댁이라는 문패가 단정하게 걸려 있었지요. 칠복이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을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신지요? 안에서 맑고 차분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과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지요. 칠복이는 목이 말라서 잠시 말이 나오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그네라고 하셨나요? 어디서 오신 나그네신지. 저는 갈 곳을 잃은 사람입니다. 문 안에서 잠시 조용했다가 이내 대문이 천천히 열렸답니다. 대문 너머로 나타난 것은 27, 8쯤 되어 보이는 고운 부인이었습니다. 단아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소복한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이 참으로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지요. 얼굴은 달처럼 희고 고왔으며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바로 춘심마님이었답니다. 춘심마님은 3년 전 25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억울한 죽음으로 잃고 나서는 남자라곤 쳐다보지도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관아에서 일하다가 윗사람의 부정을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후로 춘심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친척들과의 왕래도 줄이고 오직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지내왔지요. 친정에서는 젊은데 시집살이 다시 가라. 이렇게 혼자 살면 어쩌려고 하느냐. 우리도 체면이 있지 않으냐. 좋은 집안 하나 알아보았는데 하며 성화를 부려도 만강히 거절했지요. 시댁에서도 재가를 보내주겠다. 좋은 집안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으냐 해도 고개를 저으며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이 낯선 사나이를 보니 왜인지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헝클어진 머리에 거친 옷차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심상치 않았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간절하고 애절한 것이 느껴졌지요. 마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같았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무언가 잃은 사람 같은데 어디서 오셨는지요? 춘심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섞여 있었지요. 글쎄요, 이곳저곳 떠돌던 중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칠복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 앞에서는 왜인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하실 줄 아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일이요? 글쎄, 별다른 기술은 없지만 힘은 좀 쓸 줄 압니다. 나무도 패고 밭일도 하고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로부터 지켜드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 말에 춘심마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춘심마님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문득 입을 열었지요. 사실 그녀도 혼자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장작 패기, 우물에서 물 깃기, 텃밭 일구기 등등 여자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가끔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과부집이라고 무시하고 행패를 부릴 때도 있었지요. 그럼 우리 집 머슴일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 여인이라 집안일이 많은데 특히 장작 패기나 우물에서 물 깃기 같은 무거운 일들이, 그리고 텃밭도 가꾸어야 하고 담장 수리도 해야 하고.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집이 있을 줄이야. 더구나 이렇게 고운 부인이 혼자 사는 집에서 말이지요. 그럼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뒷곁에 있는 사랑채를 써도 좋고 이름은 뭐라고 하시나요? 칠복입니다. 칠복이라고 불러주세요. 칠복이라 좋은 이름이군요. 7가지 복이라니 복 많이 받으실 이름이에요. 저는 춘심입니다. 춘심, 본 마음이라는 뜻인가요?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그 말에 춘신마님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럼 우선 들어오세요. 씻을 물부터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칠복이는 춘신마님의 집 머슴이 되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사랑채, 안채, 부엌채가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으며 뒤쪽에는 제법 넓은 텃밭도 있었답니다. 첫날부터 칠복이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했는데 이놈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장작은 한 번에 2동강이 나고 물동이는 한 번에 3개씩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대장간 일도 거들어주고 텃밭도 일구어주고 담장도 수리해주고 기왓장도 갈아 끼워주고 했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조금만 서두르면 뭐든지 때려 부순다는 것이었지요. 첫날 물동이 2개를 깨뜨리고 이튿날은 삽자루를 부러뜨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닭장문을 떼어내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춘신마님이 웃으며 타이르자 칠복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원래 성질이 급해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성질이 급한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물건들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다치시면 어떡해요. 마님이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님은 왜 혼자 사시는지요? 이렇게 좋은 분이. 그건 긴 이야기예요. 춘신마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자신도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 내쫓았을 텐데 춘신마님은 왜인지 이 남자가 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서투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있으니 집안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지요. 오랫동안 죽어있던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칠복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춘신마님이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물었지요. 칠복아, 세경은 얼마나 받을 생각이냐? 세경요? 칠복이가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경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냥 잠자리와 밥상만 주시면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을 하면 품삯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마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저를 믿고 집에 들여주시고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에 춘신마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지요. 그럼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고맙습니다, 마님. 그날 밤부터 칠복이는 사랑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춘신마님도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보름달이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춘신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방 안에서 뒤척이고 있었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늘 그랬듯이 밤이 되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거든요. 칠보기가 온 후로 집안이 많이 달라졌구나. 웃음소리도 들리고 활기도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하며 문득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 장독대 앞에 칠보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손에 대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공중에 대고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니 그 모습이 처절하기 그지없었지요. 마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하, 핫, 이야. 칠보기가 대나무 칼을 휘두르며 작은 소리로 기합을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단순한 칼춤이 아니라 정식 무술 동작 같았지요. 몸짓 하나하나가 예술 같았고 달빛 아래에서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건물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설마 미친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왜 혼자서 무술 연습을, 그리고 저 실력은 보통이 아닌데 춘신마님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속적삼만 걸친 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알 수 없는 마음에 발걸음이 절로 향했지요. 맨발로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런 밤에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달빛 아래서 흰 속적삼을 입고 걸어가는 춘신마님의 모습은 정말 신성 같았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치마자락과 드러나는 목선, 어깨선이 은은하게 아름다웠지요.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답니다. 칠보가 부드럽게 부르자 칠보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속적삼 차림의 춘신마님을 보고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마님의 어깨선과 가슴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마님, 왜 이런 밤에 추우실 텐데 감기라도 드시면. 너야말로 왜 이러고 있느냐? 밤마다 혼자 나와서 누굴 죽이고 싶은 것이냐? 춘신마님의 물음에 칠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니요, 누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굴 살리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다고? 무슨 뜻이냐?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때문에 제가 무능해서 죽은 사람들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저를 원망합니다. 칠보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춘신마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이 사람에게도 자신처럼 깊은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꿈을 꾸었느냐? 3년 전부터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3년 전이라 나와 비슷한 시기네. 춘신마님이 중얼거리자 칠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도 3년 전에 무슨 일이? 내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운명 같은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럼 그렇게 혼자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갚아가는 것밖에는. 갚아간다고? 무엇을?
제가 지은 죄를. 춘신마님은 칠복이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쉬어라. 밤이 차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산자가 잘 살아야 하는 거야. 춘신마님이 다정하게 말하자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신선처럼 아름다워 보였지요.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속적삼 자락과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목선이 그의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뭘 고맙다고 하느냐? 같은 집에 사는 식구인데 어서 들어가거라. 춘신마님이 돌아서려는데 칠복이가 또 말했습니다. 마님도 아픈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 눈빛이 저처럼 아픈 사람의 눈빛이십니다.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계시는, 그리고 외로움도. 그 말에 춘신마님의 볼이 발그레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허튼 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거라. 내일은 또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런데 마님. 또 뭐냐?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저는 늘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과부에게 그런 말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아니, 식구로서. 칠복이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자 춘신마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알겠다. 고마운 마음만 받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사랑채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춘신마님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자꾸만 칠복이의 그 슬픈 눈빛과 달빛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 따뜻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춘신마님은 우연히 칠복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그의 옷 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이 떨어진 것을 보았거든요. 그 헝겊에는 어사출두라는 글자와 함께 용 모양의 관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사라고? 그럼 벼슬아치였다는 말인가?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머슴 노릇을? 설마 이것도 가짜는 아니겠지? 춘신마님은 깜짝 놀랐지만 바로 묻기는 못해서 며칠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칠복이의 행동을 보니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글씨도 잘 쓰고 예의도 바르고 가끔 하는 말들도 범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밤마다 하는 무술 연습을 보면 정말 고수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둘이서 밥을 먹을 때 슬쩍 물어보았지요. 칠복아, 너 원래 무슨 일을 했었느냐? 칠복이는 밥을 먹던 수저를 멈추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궁궐에서 호위무사 일을 했었습니다. 호위무사라고? 그럼 상당한 벼슬아치였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제를 뒤집어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누명이었거든요. 칠복이의 목소리에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명이라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왜 하필 너에게? 그놈들이 있습니다. 궁궐 안에 간신들과 결탁해서 충신들을 모함하는 악한 무리들이 말이지요. 그놈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어사 명령을 받고 이곳에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있어야 해서 춘신 마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사라니, 그럼 정말 높은 벼슬아치였다는 말이군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그 나쁜 놈들이, 그놈들 중 하나가 지금 이 고을의 원님과 결탁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말이지요. 세금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고? 설마. 네, 춘심님의 남편분도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려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정의로운 관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춘심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럼 우리 남편은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냐?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충신들도 죽고 무고한 백성들도 죽고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증거 같은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춘신마님은 칠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기구한 사람이구나.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마님이 이해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냥 망나니라고만 생각하는데 망나니가 아니야.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망나니겠느냐? 오히려 존경스럽다. 그 말에 칠보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저를 믿어주시고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마님을 만난 것이, 그럼 그때까지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이 집에서만은 누구도 내 등을 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막아줄 테니까. 하지만 마님께 피해가 갈까봐. 무슨 피해?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게 무슨 피해냐? 오히려 내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일이니 얼마나 고마운데. 그날 밤 춘신마님은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생선조림에 두부찌개, 나물 반찬에 김치, 심지어 고기까지 준비했지요. 밤늦게까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칠보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의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소중하니까. 마님,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더 지났을 때 갑자기 춘신마님의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화가 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 성격이 모질기로 유명했습니다. 며느리를 시집 보낸 후에도 틈만 나면 찾아와서 이것저것 간섭을 했지요. 인연이 제정신이냐? 머슴을 데리고 동침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며 춘신마님을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과부가 젊은 사내를 집에 들여놓고 말이 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떳떳하다고? 과부가 무슨 떳떳함을 부리느냐? 과부는 죽은 남편만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이야. 그건 시어머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방진 년을 봤나? 죽은 아들한테 면목이 없지 않으냐? 남편도 저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을. 선량하다고? 저런 망나니가? 당장 저놈을 내쫓아라. 시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은.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이 창녀 같은 년이. 시어머니가 춘신마님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갑자기 칠복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그만하십시오. 뭐야, 이놈이. 감히 어른에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내가 뭔데 감히. 이 집 며느리를 유혹한 주제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어디선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지요. 그들은 평소에도 칠보기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저놈이 마님을 꼬시고 있었어. 과부를 유혹하는 나쁜 놈이야. 저런 건달 같은 놈을 당장 내쫓아야 해. 멍석 가져와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칠보기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가져온 멍석으로 그를 말아서 마당에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요. 야, 이놈아. 과부 집에 들어와서 염치가 있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살지. 왜 소문을 내? 동네 망신이야.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해요. 춘신마님이 울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보기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답니다. 춘신마님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말이지요. 왜 저항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마님께 해가 갈까 봐서 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하다고?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춘신마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춘신마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사람은 나의 지압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지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혼인을 할 것입니다. 과부가 무슨 지압이를. 과부라고 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이런 망나니를? 망나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춘신마님의 당당한 선언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지만 칠보기는 더욱 놀랐지요.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웃었답니다. 마님, 이제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는 거냐? 이제는 마님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하지만 칠보기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춘신마님은 그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여왔지요.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칠보기는 춘신마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랑채 방 한쪽에 숨겨뒀던 낡은 괴짝을 열어 보이며 말이지요. 마님, 저는 사실 어사출두 명령을 받은 암행어사입니다. 괴짝 안에는 화려한 자주색 어사 복식과 금으로 장식된 마패, 그리고 중요한 서찰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춘심마님은 깜짝 놀랐지요. 어사라고? 그럼 정말 높은 벼슬이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네. 하지만 이 고을에 와서 조사를 하던 중에 정체가 발각될 뻔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칠복이는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서찰에는 빼곡한 글씨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죄목이 적혀 있었지요. 이 서찰에는 이 고을 원님과 결탁한 악덕 양반들의 죄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증거들도 다 있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고? 그럼 우리 남편도 혹시... 네, 춘심님의 남편분도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려다가 당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칠복이는 다른 서찰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춘심의 남편 이름도 적혀 있었지요. 정말 그랬구나. 춘심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제 그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관하로 출두할 예정입니다. 춘심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곧 정의가 승리하게 될 거라니.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이미 한양에서 군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신호만 보내면 즉시 움직일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칠복이는 화려한 어사 복식을 차려입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자주색 관복에 금관을 쓰고 마패를 든 그의 모습은 정말 위엄이 있었지요. 춘심마님도 최고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포졸들과 함께 따라갔답니다. 관하에 도착하자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사가 왜 여기에? 아니, 이 사람이 어사라고? 그렇소이다.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소이다. 칠복이가 마패를 들어 보이자 원님과 악덕 양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를 어찌할 것이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이라고? 이 서찰을 보시오. 칠복이의 호통에 악인들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지요. 서찰에 적힌 증거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자 그들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답니다. 세금 빼돌리기, 뇌물 받기, 무고한 백성 죽이기까지 이제 모든 죄가 밝혀졌소이다. 어사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늦었소. 이미 한양에서 군사들이 와 있소. 과연 칠복이의 말대로 관하 밖에서는 한양에서 온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내 남정네가 나 대신 억울한 자들을 대변해 준 것이오. 춘심마님이 당당하게 말하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답니다. 만세, 어사님 만세, 춘심마님도 만세.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우리도 이제 편히 살 수 있겠다. 악덕 원님과 양반들이 모두 잡혀가고 청풍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칠복이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고 그는 다시 어엿한 관리가 되었지요. 게다가 이번 공로로 더 높은 벼슬까지 제안받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깊이 사과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우러러보며 축복해 주었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진짜 어사님이었다니. 춘심마님 복이 많으시네. 그런 훌륭한 분과 앞으로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어느 날 저녁 칠복이가 춘심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저는 이제 다시는 주먹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주먹으로는 진짜 나쁜 놈들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의와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 더 아름다워. 춘심마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그 손은 이제 내 손을 위해 쓰거라. 네, 내 손을 잡고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쓰라는 뜻이야. 그 말에 칠복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춘심마님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행복해서였지요. 춘심아, 정말 저와 혼인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사람들 앞에서 지압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그럼 정말로, 정말로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기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춘심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야? 벼슬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평범하게 살아야 할지.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따르겠어. 정말? 정말.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다시는 혼자 괴로워하지 마. 이제는 나도 있잖아.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관아에서도 축하 선물을 보내왔지요. 멀리 한양에서도 칠복이의 동료 어사들이 내려와서 축하해 주었답니다. 혼례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춘심마님은 새빨간 원삼을 입고 금관을 쓴 모습이 신선 같았고 칠복이는 자주색 신랑복을 입고 관을 쓴 모습이 장군 같았지요. 천지신명께 고하나이다. 이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례를 맡은 마을의 어른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답니다. 새신랑 새신부 만세. 백년해로 하십시오. 부럽다 부러워. 첫날 밤 초승달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새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었고 칠복이는 어색해하며 방 한쪽에 서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앉아라. 네, 그런데 춘심아. 이제는 마님이 아니야. 춘심이라고 불러. 춘심, 춘심아, 이상해. 이렇게 부르니까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자 춘심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상처로 거칠어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이지요. 이 손으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구나. 춘심아, 앞으로는 이 손으로 나를 지켜주거라. 그리고 춘심이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자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거라.
달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춘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춘심아, 고맙다. 뭘 고맙다고 하느냐? 나 같은 망나니를 받아줘서. 망나니라니, 너는 누구보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더 고마워. 왜?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이 찾아오게 해줘서, 그리고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줘서.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만났습니다. 달빛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밤은 깊어만 갔지요.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춘심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간절했지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드디어 평안을 찾은 것 같았답니다. 창밖에서는 동네 아낙네들이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몰래 엿보며 수군거렸답니다. 망난이라더니 여자 마음은 어찌 그리도 곱게 다루누. 저런 사내라면 나도 머슴으로 들이고 싶다 아이가. 쉬, 소리나게 하지 마라. 들린다? 그런데 정말 어사였다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춘심이 참 복이 많아. 그런 훌륭한 분과.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맞이했고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칠복이는 정말로 다시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춘심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요.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아들딸이 태어났고 칠복이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춘심은 동네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불렸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지요. 칠복이와 춘심의 사랑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젊은 남녀들에게는 사랑의 모범이 되었으며 어른들에게는 편견을 버리라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고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젊은 연인들부터 부러워했지요. 이렇게 해서 망나니, 거지와 마음씨 착한 과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이긴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는 이야기였답니다.